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면서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하길 바랬고, 다행히 이제 반도체가 좀 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는 한 4월 중순까지는 이제 들고 갈 거다,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4월 달에 10일치의 수출 데이터,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했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LG화학을 사게 된 뭐 이유들 뭐 이런 것들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이제 좀 슬로우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NCM 양극재 수출 데이터인데 3월 달에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2%예요. 이게 3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아시다시피 11일, 21일, 그리고 4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눈치가 저는 이제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 3월 달 자체로만.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3월 중순부터 이 업종 강도 지수가 굉장히 쏠렸다가 완화가 되면서 어쩌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행히 요 구간에서 요 붉은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반도체가 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붉은색이 반등한다는 거는 특정 업종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간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빠질 때는 당연히 일부 업종만 겨우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반등을 할 것이고, 이게 시장이 오르는 와중에 이제 반등을 한다는 거는 일부 업종만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반도체가 여기 반등할 때도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4월 중순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중순까지 보려고 했던 이유가 특히 이제 4월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중요로 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D램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판가도 올라가고, 수출도 11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4월 11일에 나왔는데,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고려를 하면, 영업일수가 6일이니까 6일치를 고려하면은 전월 대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업종 쏠림이 다시 진행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좀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 강도 지수가 충분히 올라가야 또 그 다음에 주식하기가 좀 편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은 양극재가 굉장히 좋아졌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던져놓은 상태니까 만약에 새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LG화학을 한번 플레이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4월 11일에 좋게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전구체의 수입 데이터. 이 전구체의 수입 데이터는 결국 이제 4월 달에 양극재 수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선행지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구체가 많이 수입될수록 결국 양극재를 이제 양산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전구체 수입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그 양극재 수출이 뭐 세 자릿수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에서 양극재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LG화학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서 요약된 어떤 미래 캐파를 고려를 해보면, 이건 뭐 2025년도까지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조금 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한 71만 톤을 2027년도에 하겠다는 거고, 71만 톤.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한 32만 톤 정도를 2027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을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양극재 캐파는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다, LG화학이.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한 절반 정도 시가총액이 양극재 캐파의 기업 가치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LG화학의 양극재 캐파의 기업 가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LNF는 한 45만 톤 정도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LNF랑 LG화학이랑 비슷한, 뭐 완전히 100% 비슷하진 않고 LNF가 좀 더 시가총액이 크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시가총액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저는 이제 썸 오브 파트 형태로 이제 주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거 기업 가치 있고, 이거 저거 기업 가치 있고, 이거 뭐
투자한 기업 가치가 바텀 라인을 형성한다. 그거는 이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논리일 뿐 주가가 오를 만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민스러웠던 거는 야, LG화학이 화학 쪽에서 이제 기업 실적을 깎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요게 이제 4분기고 요게 1분기인데 4분기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 대비해서 1분기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최근에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는 더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에서 납사 스프레드도 좀 개선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MEG도 좀 반등을 한 상태라서 나빠 보이진 않네. 화학이 LG화학의 어떤 기업 가치에 굉장히 그 발목을 잡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보여야 되겠죠. 기업 가치를 어떻게 대충 볼지. 대략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한 80%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아시다시피 140조예요. 140조니까 여기서 0.8을 곱하죠. 0.8을 곱하면은 한 110조 정도? 한 100조 정도 뭐 나오잖아요. 그럼 100조에서 우리가 보통은 지주사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를 해서 한 30% 디스카운트해서 한 70%를 인식을 하는데 이게 70%를 인식할지 또는 50%를 인식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뭐 50%만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LG화학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56조에 우선주 포함해서 뭐 57, 8조 되겠죠. 그러면은 뭐 56조 정도라고 대충 가정을 했을 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지금 LG화학의 주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여기서 이제 양극재 가치가 이제 애드업 돼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치가 이제 LNF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11조고 에코프로 BM이 한 28조인데 대략 에코프로 BM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시가총액 정도는 어느 정도 이 LG화학의 시가총액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업사이드가 한 30% 이상 정도는 뭐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따라 붙어 볼 만하다. 시장에서 이제 양극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이 관심이 지속된다면 따라 붙어 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LNF랑 LG화학을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극단적으로 못 올라 있는 상태이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극단적으로 못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뭐 아예 의미가 없죠. 에코프로 BM은 완전히 이제 극단값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 BM이랑은 완전히 극단값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비교 하나마나인 거라서 오히려 양극재 중에서 에코프로 BM보다 더 오른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아직 그 괴리를 줄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괴리를 좁히려면 이 LG화학의 가장 이제 리스크였던 화학 부분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납사 스프레드나 P 스프레드를 말씀드렸고 또 MEG 가격이 조금 반등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화학 부분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뭐 지금 다행히 최근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양극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주가가 지금 사실 이게 LG화학이 1등주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LNF랑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다들 플레이했을 것이고 이 LNF랑 에코프로비엠을 플레이하기 버거운 투자자들 중에서는 LG화학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꽤 있을 것 같고 LG화학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만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한 50조 초중반은 그래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 그러니까 주가가 쉽사리 무너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가격 라인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가정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좀 깔려있긴 해요. 80%에 140조를 곱하고 거기에 또 70%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를 곱하더라도 70%를 곱하지 않고 50%를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싸고 양극재의 기업 가치가 지금 전혀 녹아있지 못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도 녹아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양극재 기업 가치를 고려를 하면은 이게 못해도 한 30% 이상은 업사이드가 보이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그래도 좀 플레이 해볼 만한 것 같다. 이게 근데 뭐 지주사 형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선호하면서 재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좋아했던 거는 수직 계열화 같은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LG화학도 조금씩은 이제 뭐 리사이클링도 하고 리사이클링도 쪽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전고체도 이제 조인트 벤처 하고 있고, 양극재는 이제 뭐 최대 27년까지 32만 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재료 쪽도 장기 공급 계약으로 잘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뭐 밸류 체인을 좀 잘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LG화학이 LNF보다는 그래도 양극재 기업 가치만 만약에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산정을 해본다면 LG화학이 양극재 사업부를 따로 띄어서 상장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LNF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커져야 된다. 왜냐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출이 양극재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데 더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32만 톤이랑 여기 이제 한 40만 톤 2026년도에 이제 45만 톤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그냥 32만 ton이고 이제 이거 2027년도에 35만 ton이고 이건 2026년도에 뭐 40만 톤 중반 45만 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 두 개의 기업 가치는 여기서 이제 캡티브 마켓이 있으니까 LG화학이랑 LNF의 시가총액은 저는 좀 비슷하게 최소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LG화학이 더 미래를 보게 되면 더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생각되고, 지금 뭐 시장은 뭐 미래의 어떤 캐파가 당장 이제 실질적으로 무조건 이게 현실화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되어서 현실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한 시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LG화학이 이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이 괴리가 극단값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LG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괴리가 줄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LNF나 에코프로비엠처럼 퓨어한 양극재 기업들을 오히려 더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화학 섞여 있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썸오브 파트 형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있는데 그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하방이 그래도 단단한 기업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을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